어머니, 여기서 며칠만 쉬세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금방 데리러 올게요. 그 말을 남긴 채 정임의 아들 민수는 70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그의 아내는 지금쯤 드디어 골칫거리 하나 치웠다며 따뜻한 차 안에서 축배라도 들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정임이 절망에 빠진 게 아니라 차갑게 정신을 가다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정임의 외투 속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작은 물건이 훗날 아들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요양원에 버려진 70노모가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요. 정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바람 쐬러 나가실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따라 들어오며 웃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새 집에만 계셨잖아요. 드라이브나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임은 손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짧았죠. 하지만 아들 부부가 함께 나가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옷 갈아입고 올게.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꺼냈습니다. 작년 겨울에 산 검은색 패딩이었어요. 주머니가 깊어서 마음에 들었죠.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넣고 나왔습니다. 차는 며느리 서연이 몰았습니다. 조수석엔 민수, 뒷좌석엔 정임이 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죠. 오늘 첫눈이네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정임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드라이브라면 시내를 벗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5분, 20분이 지나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점점 줄어들고 주변은 어두워졌어요. 민수야,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좋은데요. 금방 도착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묻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서연은 앞만 보고 있었죠. 정임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외딴 건물 앞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간판이 보였어요. 희망실버요 양원.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왜 요양원에 온 걸까요? 민수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왜 여기 온 거니?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뒷문을 열고 정임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에 추워요. 정임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맞으시죠?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서연이 나섰습니다. 네, 맞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죠. 미리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정임은 옆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네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직원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받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빠르게 이름을 썼죠. 어머니는 오늘부터 임시보호로 입소하시는 겁니다. 직원의 말이 정임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입소. 정임은 입술을 떨며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어머니. 서연이 정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집으로 모실 거예요. 며칠만 여기서 쉬세요. 검사 결과. 무슨 검사를 말하는 걸까요? 정임은 항의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2명이 다가왔어요.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꺼낸 캐리어였죠. 정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짐은 언제 준비한 걸까요? 잠깐 내 짐을. 어머니, 괜찮아요. 필요한 거 다 넣어뒀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임의 손목에 플라스틱 팔찌가 채워졌어요. 출입증이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지만 서연이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어머니, 휴대폰은 제가 보관할게요. 여기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을게.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가방을 가져갔어요. 정임의 손에서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여기 적힌 번호 맞나요? 네, 맞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3층 301호. 정임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민수와 서연이 양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임이 내렸어요. 민수와 서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연은 정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엘리베이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이 팔을 잡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01호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창문. 그게 전부였어요. 짐이 이미 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호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이 보였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차였어요. 정임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필요했죠.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우리 아들. 아들이 나를 두고 간 거예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들은 귀가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임은 알 수 있었어요. 직원의 눈빛에서 저 멀리서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 였어요.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 순간 정임은 확신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은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없었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어둠 속에서 쌓여갔어요.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각하기로 했죠. 어떻게 여기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복도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정임은 잠을 설쳤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낯선 냄새.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옆 침대는 비어 있었죠. 룸메이트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쓸어 넘기고 문을 열었죠. 복도엔 노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직원의 부축을 받는 사람,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했어요. 정임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1층 식당에 도착했죠.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빈자리에 앉았어요. 배식대에서 죽과 반찬을 받아왔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단맛이 났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였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죽을 떠먹었습니다. 식사 후 간호사실로 불려갔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맞으시죠? 네. 여기 규정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정임은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외출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 외 시간은 제한됩니다.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외부 전화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 휴대폰은 분실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보관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을 똑바로 봤어요. 그럼 저는 혼자서는 나갈 수도 없고 전화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어르신 안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임은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실상 감금이었습니다. 가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직원이 보관함에서 가방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임은 얼른 열어봤어요. 지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역시 없었죠. 휴대폰은 보호자분이 가져가셨어요. 직원의 말에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담장 너머로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차를 타고 나갈 수만 있다면 11시쯤 간호사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어요. 네, 희망실 버요 양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박정임 어르신 보호자분이시죠? 정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상태요? 글쎄요,
아직 적응 중이신 것 같아요. 좀 불안해 보이시긴 하던데요. 정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상태를 묻고 있었어요. 걱정해서?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증상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복도를 벗어났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방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와 연결돼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자기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려던 참에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택배 왔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정임은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은 이서연, 며느리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약 봉지가 4개 들어 있었어요. 흰색 알약이었습니다. 메모지가 함께 있었죠. 어머니, 잘 챙겨 드세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정임은 약을 들여다봤습니다.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꼭 드시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게 무슨 약인지 아세요? 글쎄요, 보호자분이 보내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정임은 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먹으라는 거였죠.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정체도 모르는 약을 먹어야 한다니.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요. 그러세요? 그럼 식후에 꼭 드세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정임은 약 봉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먹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6시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직원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임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을 보며 누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 침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날 버렸니? 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어요. 어제도 아들이 그냥 가버렸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자기와 똑같았어요. 여기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차가운 결심이었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깜빡였어요. 12월 28일이요. 우리 집 주소는요? 서울시 관악구. 정임은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요즘 통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내가 하죠. 인감 도장은 어디 두셨어요? 정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서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간호사실에 들렀어요. 정임은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공격적이거나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기록 남겨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임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된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는다. 정임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바보가 돼야 한다는 걸, 약한 척해야 한다는 걸. 정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세수를 하다가 외투를 만졌어요. 어젯밤 춥다고 걸쳐 입었던 검은 패딩이었죠. 손이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정임은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어요. 길이는 15cm 정도. 평범한 볼펜처럼 생겼지만 이건 건 볼펜이 아니었죠.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임은 동네 전파상에 들렀어요. 보청기 건전지를 사러 간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질문들, 통장 얘기, 치매라는 단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파상 주인이 펜형 녹음기를 보여줬을 때 정임은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녹음기는 3만 원이었습니다. 정임은 현금으로 냈어요. 카드 쓰면 내역이 남으니까요. 정임은 손안의 펜을 내려다봤어요. 당시엔 막연한 불안이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무기가 됐습니다.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을까? 정임은 기억을 되짚었어요. 펜 윗부분을 돌리면 전원, 옆 버튼을 누르면 녹음. 맞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윗부분을 돌렸어요.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배터리가 살아있었죠. 정임은 재빨리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 서명 받으셨죠? 네, 어제 받았어요. 그럼 내일 병원 동행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정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보호자분이 직접 서명하셨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보호자 서명.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 동의도 없이 서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간호사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임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희망실 버요양원입니다. 잠시 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서연 보호자님. 네.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 일정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제가 동행합니다. 며느리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네네, 걱정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참았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형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이걸 어디에 숨겨야 할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바지, 회색 스웨터, 그리고 속옷. 정임은 불에 지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볼펜을 넣으면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바지 솔기에 숨기는 방법도 있었죠. 정임은 실과 바늘을 꺼냈어요. 안쪽 솔기를 뜯어 작은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볼펜이 쏙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생겼죠. 볼펜을 넣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밖에서 봐선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정임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한미정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생활지도사였죠. 그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적응하시기 힘드시죠? 정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미정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죠. 네. 정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한미정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연민이 스쳤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표정이었죠.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한미정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 갔어요. 정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저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 내 편이 될 수도 있다. 정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확인했어요. 바지 솔기 안쪽 펜형 녹음기가 숨겨진 곳을 만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갑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 오갈지 몰라요. 하지만 정임은 준비됐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건 하나다. 듣고 남기는 것. 펜형 녹음기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작고 가벼운 펜이지만 지금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했어요. 치매 검사.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자꾸 건강검진을 권했어요. 아들 민수는 통장 관리를 맡으려 했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모든 게 의도적이었습니다. 정임이 정말 기억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약이었어요. 2주일쯤 전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영양제 드세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해요. 정임은 약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약이었어요. 이게 뭔데? 비타민이요. 기억력에 좋대요. 서연은 약과 물을 정임 앞에 놨습니다. 재촉하듯이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톤이 사라졌어요. 명령하는 목소리였죠. 시간 맞춰야 효과 있어요. 드세요. 정임은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입에 넣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죠. 잘 드셨죠? 응.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빈 컵을 가져가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약을 뱉었습니다. 흰색 알약이었어요. 정임은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 깊숙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생각했어요. 왜 굳이 시간 맞춰 먹으라고 할까? 왜 지금 당장 먹으라고 재촉할까?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 밤 일이었습니다. 정임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어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었습니다. 정임은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엄마가 문제 생기면 우리 다 망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알아.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했습니다. 진단만 나오면. 응. 그 다음부터는 쉬워.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멀쩡해지면 어떡해?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계속 약 먹이면 돼. 환경도 바뀌면 더 헷갈려 할 거야. 정말? 진단만 나오면 끝이야. 걱정하지 마. 정임은 가슴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진단, 약, 환경,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관찰했습니다. 서연의 말투, 민수의 눈빛, 둘 사이의 긴장감.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진 날이 왔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 그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입소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짐도 미리 쌓여 있었죠. 모든 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회상이 끝났습니다. 정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원하는 건 치매 진단이었어요. 진단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임의 재산은 자동으로 후견인, 즉 아들 부부 손에 넘어가는 거였죠.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죠. 대신 생각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노인이 돼줄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치매 걸린 멍청한 노인.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당하기만 하는 노인은 아니야. 너희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할 거야. 정임은 천천히 결론에 닿았습니다. 내일부터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치매 걸린 척 할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을 겁니다. 정임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정임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연기가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다음 날 아침 9시 정임은 병원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안쪽 솔기에 펜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티가 나지 않았어요. 박정임 어르신 출발하셔야죠. 생활지도사 한미정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한미정은 정임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 긴장되시죠? 조금요. 정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은 다정하게 웃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흰색 승합차였어요. 정임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시내로 들어갈수록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미정이 정임의 팔을 잡았어요. 로비로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서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제가 미리 와서 기다렸어요. 정임은 서연을 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옷도 깔끔했죠. 준비하고 온 거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네, 며느리예요. 수고하세요. 서연은 한미정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정임이 듣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정임은 들었습니다. 오늘 진료 내용이랑 어머니 반응, 기록 잘 남겨주세요. 한미정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이 다시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중요한 거거든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시였어요. 정임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신경과였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정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머니,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서연은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정임은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검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정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박정임 어르신,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어요. 서연과 한미정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정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옆에 섰어요.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셨어요. 2번이나요. 집에 불 날 뻔했어요. 정임은 서연을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길도 잃으셨어요. 동네 슈퍼 가셨다가 집을 못 찾으셔서 파출소에서 연락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임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반박하면 안 됐습니다. 계획대로 해야 했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도 기억 못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임을 봤어요. 어르신,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정임은 멍하니 의사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29일.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계절은요? 계절. 겨울. 정임은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정임은 일부 틀렸어요. 간단한 계산도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삐뚤빼뚤 그렸죠. 서연의 표정이 점점 풀렸습니다. 먹혔다고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할게요. 서연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임과 한미정은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정임은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미정이 물었어요. 화장실 가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서연 쪽으로요. 하지만 조금 떨어진 거리를 유지했어요. 서연은 정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정임은 바지 솔기에 손을 넣었습니다. 폐형 녹음기를 만졌어요.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정임에겐 크게 들렸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민수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응, 검사 끝났어.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단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법무사도 이미 연락해둬서. 후견인. 정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민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질문 내용은 짐작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진단받을 수 있어. 오늘 완전히 멍했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그래도 불안하면 약 계속 먹이면 돼. 요양원에 있으니까 더 헷갈릴 거야. 약으로 헷갈리게 만든다. 정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록도 더 남기라고 할게. 요양원 직원한테 부탁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후견인만 되면 통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통장, 재산.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도 그때 정리하면 되고 일주일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녹음을 멈췄습니다.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볼펜을 솔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정임은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힘없는 표정으로요. 어머니, 화장실 가시려고요? 응.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팔을 잡아줬어요. 같이 가요.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정임은 거울을 봤어요.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확보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미정이 눈치챘습니다. 정임의 손을 봤어요. 떨림을. 정임은 일부러 고개를 더 떨구었습니다. 약해 보이게요. 한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한미정을 불렀어요. 혹시 어머니 상태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상한 행동하시거나 공격적이시면 꼭 연락 주세요. 네. 한미정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은 바지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손에 꼭 쥐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후견인 얘기, 통장, 집, 그리고 약. 며느리의 목소리 그대로.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정임은 볼펜을 다시 솔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죽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땅그랑. 바닥에 숟가락이 굴러갔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정임은 멍하게 웃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새 숟가락을 건넸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정임은 다시 죽을 떠먹었습니다. 천천히요. 입 밖으로 조금 흘렸죠. 직원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멍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직원은 못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목요일?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정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기록지에 뭔가 적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어요.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쯤 면회 시간이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서연은 웃으며 정임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민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표정이 불안했어요. 어머니, 요즘 통장 어디 뒀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임은 멍하니 민수를 봤어요. 통장? 네. 어머니 통장이요. 글쎄, 어디 뒀더라. 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집 현관 밀번호는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정임은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민수는 표정이 풀렸어요.
서연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기억하세요. 민수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정임은 그 표정을 똑똑히 봤어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응.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방을 나갔어요. 정임은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어요. 민수와 서연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임은 재빨리 바지 솔기에서 펜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완전히 치매 걸린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도 기억 못하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이네. 법무사랑 날짜만 잡으면 돼.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언제 잡을 거야?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음 주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어요. 약은 계속 먹이고 있지? 응. 요양원에서 챙겨준대.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는 흔들리지 않게 꽉 쥐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들어갔어요. 다음 주면 끝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녹음을 멈췄어요. 복도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펜을 내려다봤어요. 또 녹음했습니다. 법무사 날짜, 약 얘기, 모든 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약 드세요. 보호자분이 보낸 거예요.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정임은 받아들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물 드세요. 간호사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임은 마셨어요. 하지만 약은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죠. 잘 드셨죠? 응.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어요. 정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정임은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입에 넣고 물 마시고 혀 밑에 숙이고. 잘 드셨어요? 응. 그런데 간호사가 멈췄습니다. 어르신, 입 좀 벌려보세요. 정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요? 확인 좀 할게요. 입 벌려보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임은 당황했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정임은 입을 벌렸습니다. 혀를 들어 올렸죠. 약이 보일 뻔했어요. 그 순간 정임이 크게 웃었습니다. 왜요? 이 닦으라고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했어요. 아니, 약을. 약.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정임은 헛웃음을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네. 잘 드셨으면 됐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화장실로 가서 약을 뱉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넘어갔습니다. 연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방심했어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뜸했죠. 정임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치매 환자처럼 행동할수록 아들 부부는 더 안심하고 안심할수록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을요.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은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법무사랑 날짜만 잡으면 돼. 다음 주면 끝이야. 왜 이렇게 급할까? 재산 때문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아들 부부를 이렇게 다급하게 만드는 걸까요? 정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들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카페였어요. 서연이 권했죠. 위치도 좋고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걱정했어요. 민수는 장사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냈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손님이 없었어요. 임대료는 계속 나갔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억이라고 했어요.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큰 돈이었죠. 카페가 안 되면 접어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손님 늘어날 거예요. 제발. 민수의 눈이 초조했습니다. 정임은 결국 돈을 내줬어요. 2달 후 민수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1억만 더 빌려주세요.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돈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임은 당황했어요. 그건 내가 모아둔 돈이야. 노후 자금이야. 카페 이대로 망하면 저 빚쟁이한테 쫓겨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도 함께 왔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정임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1억을 더 내줬죠. 몇 달 후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가 울면서 왔어요. 어머니, 저 돈 다 날렸어요. 그렇게 정임의 노후자금 3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사채가 좀 있어요. 뭐? 카페 운영하면서 사채를 썼어요. 갚아야 할 돈이 2억 정도 돼요. 정임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채라니. 어머니, 이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2억만 더 도와주시면 진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안 돼. 엄마도 이제 돈이 없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도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해야지. 둘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연은 갑자기 건강검진을 권했고 민수는 자꾸 통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임은 이제 알았습니다. 돈을 거절한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됐다는 걸. 빚, 사채, 독촉. 그래서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치매 진단, 성년 후견, 재산 정리. 모든 게.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저들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인감 도장. 며느리는 이미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가짜였습니다. 정임이 바꿨어요. 언제였을까? 한 달쯤 전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도장 분실하시면 큰일 나니까 제가 보관할게요. 정임은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도장을 가져가려고 할까? 그날 밤 정임은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펼치니 인감 도장이 나왔죠. 정임은 위층 서랍에서 비슷하게 생긴 도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옛날 도장이었어요. 인감은 아니었습니다. 둘을 바꿔놨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건 위층 서랍의 가짜 도장이었어요. 진짜 인감은 여전히 맨 아래 칸 손수건 안에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인감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생활지도사 한미정이 정임의 방에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셔 보이세요. 한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랑 좀 다르세요. 뭐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한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았어요. 저 사람은 눈치챘다는 걸.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봤어요. 이제 외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증거는 모았지만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자란 60년 지기 친구였어요. 순자의 아들은 경찰이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한미정에게 부탁해야겠다.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다면.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정임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결심한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미정을 찾았어요.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저기요. 정임이 불렀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미정이 다가왔어요.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한미정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알아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전화예요. 정임은 한미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누구한테요? 친구한테요. 60년 지기 친구. 한미정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한미정은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한미정이 나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짧게 하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정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복도 끝으로 가세요. 저기 조용해요. 정임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순자의 번호. 외우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정임은 입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나야. 정임이? 순자의 목소리가 놀라서 높아졌습니다. 어디야? 왜 연락이 없었어? 집에 몇 번이나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정임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나 요양원에 있어. 요양원? 왜? 아들이 여기에 날 버렸어. 뭐?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임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 정임아, 무슨 소리야? 민수가? 응. 증거가 있어. 녹음했어. 정임은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빚 때문이야. 사채까지 있대.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정임아, 지금 어디 요양원이야? 희망실버 요양원. 김포에 있어. 내가 도윤이한테 연락할게. 도윤. 순자의 아들,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그래. 걱정하지 마. 조금만 버텨. 알았지? 응, 고마워. 정임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곧 만나자. 알았지? 정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응, 끊을게.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정이 다가왔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정임은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한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임은 작게 말했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순자가 움직일 겁니다. 도윤이가 도울 거예요. 정임은 바지 솔기를 만졌습니다. 펜형 녹음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다음 날 정임은 평소와 똑같이 지냈어요. 식사하고 복도 걷고 멍하게 있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했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한미정이 정임의 방에 왔어요. 어르신, 잠깐 나오실래요?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한미정을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한미정이 문을 열었어요. 계단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임 어르신이시죠?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최도윤입니다. 순자 어머니 아들이에요. 도윤이었습니다. 정임은 그를 봤어요. 순자를 닮았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계단에 앉았어요. 정임도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임은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날, 치매 검사, 약, 모든 걸 얘기했어요. 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정임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녹음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정임은 바지 솔기에서 펜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어요. 도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단만 나오면 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후견인만 되면 통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약 계속 먹으면 돼.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녹음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증거로 보관해야 해서요. 네. 정임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도윤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 녹음 내용대로라면 곧 재산 처분을 시도할 겁니다. 도윤은 한미정을 봤습니다. 보호자들이 어르신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미정에게 건넸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한미정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요양원 기록은 협조 요청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병원 기록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녹음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입니다. 도윤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세요.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정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돌아봤어요. 연기 계속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네.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한미정과 함께 복도로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한미정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천만에요. 한미정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봤어요. 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전화했어요.
한미정이 받았습니다. 정임은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네, 이서연 보호자님. 한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정임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은 복도 모퉁이에 섰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내일 모시러 오신다고요? 몇 시예요? 한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10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미정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경위님이세요? 저 희망실버요 양원 한미정입니다. 네, 내일 10시에 보호자들이 어르신 데려간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미정이 정임을 봤어요. 경위님이 직접 확인하신대요. 걱정 마시래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어요. 도윤이 어떻게 알아낼까? 믿어야 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일이 결전입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정임은 준비를 마쳤어요. 바지 솔기 안에 펜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한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 오셨어요. 정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서연이 다가와 정임의 팔을 잡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오늘 중요한 일 보러 가요. 어디? 정임은 멍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어요. 금방 갈 때예요. 걱정 마세요.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운전했어요. 조수석엔 서연이, 뒷좌석엔 정임이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정임을 힐끗 봤어요.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야.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다 준비했어.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서연이 정임을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법무사 김정훈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법무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악수했어요. 네, 이서연입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아, 네. 앉으세요. 정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양옆에 섰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박정임 맞으시죠? 네. 정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재산양도 계약 진행하시는 거죠?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셔서요.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아들한테 넘기시려고요. 진단서 있으세요? 아, 이거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가 받아 확인했어요. 치매 의심 소견이네요. 법무사의 얼굴이 난처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정 진단 후에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선생님,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희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어머니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과 민수를 번갈아 봤어요. 그럼 일단 서류는 작성하시죠. 나중에 확정 진단 나오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통장명의 변경, 모든 재산 관련 서류였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 날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임 앞에 밀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정임은 그 도장을 받습니다. 가짜였어요. 자기가 바꿔치기한 도장이었죠. 어머니, 여기 찍으세요. 서연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장을 쥐어줬어요. 서류 위로 손을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떨었어요. 불안했죠? 이제 끝이다.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의 손이 서류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대답 대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도윤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도윤이 말하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 학대 및 재산 범죄 혐의로 출동했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뒤에 있던 수사관 둘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돕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셔서 재산 관리 못하시니까요. 도윤이 정임을 받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민수와 서연을 받습니다. 박정임 어르신을 본인 동의 없이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치매로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했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도윤은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르신께서 녹음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원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떨었어요. 녹음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매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재산 양도를 시도했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습니다. 도윤이 법무사를 받습니다. 법무사님,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서연이 그걸 봤습니다. 어머니? 정임은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날 버렸니?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왜 핸드폰을 뺏었어? 왜 연락도 안 했어? 왜 치매 아닌 사람한테 약을 먹였니?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임은 아들을 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니? 말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안 도와줬잖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나를 버린 거니?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도윤이 수사관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민수, 이서연 씨, 노인학대 및 재산범죄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변호사 부를게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동행하시죠. 민수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쇠가 물렸죠. 수사관들이 둘을 데리고 복도로 나갔어요. 서연은 끝까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법무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법무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잘 버티셨어요. 요양원 기록 확보했고 병원 기록은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였어요. 도윤은 정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정임아.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정임은 순자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정임을 껴안았습니다. 정임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정임은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계획이 무너졌어요.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 살았던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 냄새였죠. 정임은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임아, 창문 열어. 바람 좀 쐬자. 순자는 이미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안 그래도 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순자는 정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밥을 해줬어요.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임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어요.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김민수 씨 변호인입니다. 민수 씨가 어머님 뵙고 싶어 하시는데 면회 가실 수 있을까요? 정임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도 정임을 봤어요. 아니요.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임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 면회 안 갈 거야? 안 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못 봐.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체포 이후 민수와 서연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면회 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정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민수에게 온 편지였죠. 정임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펴보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임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창밖을 봤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근데 이제 괜찮아. 매일 안 와도 돼.
순자는 정임을 받습니다. 정말? 응.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 오늘은 일찍 갈게.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어. 순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진짜 인감 도장이 나왔습니다. 정임은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안전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재산은 가처분 조치로 보호됐다고요. 아들 부부가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정정됐습니다. 치매 의심 소견은 허위 진술로 기록됐어요. 정임은 건강했습니다. 정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 통장이 있었어요. 정임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예금주 박정임.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관리할 거예요. 정임은 서랍을 였습니다. 여행 책자를 꺼냈어요. 작년에 샀던 거였습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죠. 이제 펼쳐봤습니다. 제주도, 강릉, 경주. 가고 싶은 곳이 많았어요. 늦었지만 지금이 시작이야.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정임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니야. 나야. 박정임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죠. 정임의 하루도 바뀌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누가 정해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하루였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십니다. 신문을 읽어요. 점심엔 순자와 통화합니다. 저녁엔 산책을 나가죠. 작지만 자유로운 하루였습니다. 정임은 여행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주도 페이지에 작은 메모를 적었어요. 순자랑 봄에.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